안녕하세요. 잘될쌤입니다. 오늘은 외부 강사 채용 업무 세 번째 시간 최종 선발 결과 및 학우니 심의와 강사 계약서 작성 업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앞전에 외부 강사 채용 업무 두 번째 시간에 마지막에 최종 선발 결과 내부 기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내부 기한이요. 최종 선발 결과를 내부 기한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우니 심의를 받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학우니 심의를 받을 준비와 학우니 심의를 실시를 합니다. 학우니 날짜를 먼저 학우니 담당 선생님께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학우니 담당 선생님께서 해당 날짜 되기 전에 일괄적으로 학우니 날짜와 안건 제한이 있으면 메신저로 아마 안내를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학우니 안건 제안서를 이제 작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 학교 안건 제안서인데 안건 제안서 양식은 학교별로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고요. 내용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내용은 제가 선생님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씩 수정한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안건 제안서 작성하시는 거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간단하고 중요한 것만 적으시고 그에 따른 설명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안건 제안서를 작성해 주시고 뒷장에는 해당 강사 양력과 부서, 성함 등 심사한 강사님들에 대한 양력을 첨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안건을 작성을 해 주시고요. 자, 안건 작성을 다 하셨으면 이 안건에 대한 내부 기한을 심의안으로 상신을 합니다. 자, 제가 안 제출한 거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 관련 번호는 우리 아까 최종 결과 있죠? 그거 관련 번호 적으시고 그에 따른 심의를 받고 채용하고자 운영하고자 하는 심의안을 내부 기한을 합니다. 자, 부침은 앞전에 안건 제안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안건 제안서 상신하실 때 담당자 공람 꼭 해주시고 동료 돌봄 선생님도 꼭 공람해 주셔야 되겠죠. 안건 제안서 결제가 떨어지면 해당 담당자에게 자료를 전달을 합니다. 자, 이것도 학교마다 사실 취합 방식이 좀 다를 수 있어서 제 이야기는 참고만 해주시고 근무교에 해당 학우니 담당 선생님께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자, 이제 학우니 날짜가 되면 이 안건 제안서를 가지고 심의를 받으시면 되겠죠. 안건을 발표하실 때 미리 앞전에 말씀하실 것을 대본처럼 간단하게 적으셔서 보시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회의록이나 홍보자료 등 작성해서 내라고 할 때 좀 더 편할 수 있겠죠. 학우니 심의 받을 때 무슨 이야기 한 걸 알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추가 질문이 있었다면 그 부분만 추가해서 회의록이나 홍보자료 등을 작성해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홍보자료와 회의록 양식도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근무교 선생님께 문의하시고요. 아마 학원이가 끝나거나 시작 전에 아마 양식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간단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학원이 심의가 끝났다. 이제 학우니 심의가 가결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강사님들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겠죠. 자, 강사분들 계약서 작성하실 때 수업 시간과 강사님들 계약 해지시 등 기록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좋아요. 계약서 양식은 방과 후 담당 선생님께도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길라잡이에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들어가야 될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수정 및 보완하셔서 계약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 계약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강사님 한 분, 또 학교 돌봄 선생님 한 분 보관하시고 계셔야겠죠. 이렇게 계약서 날인하시고요. 이런 직위는 거의 행정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관련은 행정실에서 대부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직위는 외부 반출 금지예요. 그래서 행정실로 선생님들께서 직인 사용하실 거면 직접 행정실 가셔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이 직인을 찍고 나오셔야 됩니다. 자,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계약서에 대한 내부 기한을 상신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강사 계약에 관련한 업무는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사 계약하고 시간표 작성하고 하는 건 계약 업무는 아니고 그 후에 프로그램 운영 업무로 보시면 되세요. 강사 계약은 이제 강사 계약에 관한 내부 기한을 상신하시고 결제가 떨어지면 이제 외부 강사 채용 업무는 끝난 거예요. 자, 강사 업무 계약 관련 내부 기한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붙임 파일로 이렇게 작성하시고요. 강사 간담회 하실 거면 간담회 계획까지 같이 넣으셔도 됩니다. 따로 기한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게 경기는 길라잡이에는 채용 강사 연수 관련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방과 후 프로그램 강사 채용의 내용을 준용해서 진행하라고 되어 있어서 보통 방과 후 강사님들은 연수를 하거든요. 간담회를 하면서. 그래서 그래도 돌봄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또 프로그램 강사님 분들이니까 관련해서 그냥 연수 자료를 배포하시고 연수물 자료 배포와 연수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고요. 확인 사인을 받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걸 간담회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간담회 날짜를 따로 잡기 힘들다면 우리 계약서 작성하시는 날 같이 하실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사님들 주차 등록하실 수 있도록 차량 번호랑 또 강사료 지급해야 되니까 통장 사본 등 취합하셔서 스캔해 두시면 됩니다. 강사 연수 자료는 방과 후 담당 선생님께 자료 요청 부탁드리시거나 해당 교육청 방과 후 부서에 강사 연수 자료가 있다면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연수 후에 연수 확인 서명 사인 받으시고 돌봄 담당자가 보관만 해주시면 됩니다. 강사 계약 시 고용보험 등 강사료는 세후 지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안내를 해주세요. 자, 강사료 지급할 때 공제금은 세금과 고용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고 소득세는 강사료의 3%, 지방소득세는 강사료의 0.3%.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올해 신설이 됐어요. 특수 형태 고용근로자 고용보험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면서 그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공제를 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거는 행정실 강사료 지출 담당 주무관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강사님들 계약하실 때 이 부분 세후 지급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강사 계약 후 시간표 작성이나 학부모 안내 내용 등 외부 강사 채용 업무 후에 해야 될 업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